주식메이트의 종목 상담 클리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의뢰를 하셨는데요. 그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종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 10종목 안내를 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림입니다. 하림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림. 이 종목은 참 바닥에 있는 것이 안타깝죠.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올해 3분기까지 무려 369억의 영업이익이 났어요.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이 2,9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되죠. 저평가된 종목이죠. 자, 닭고기 생산하는 회사로 수급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개인만 매수를 하고 개인도 그렇게 많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죽어버렸죠. 자, 주봉 월봉을 봐도 거래량이 한번 터졌을 때가 6월 달에 한번 터졌고 그다음 또 죽었죠. 이때는 이제 항공사 인수에 바람이 불어서 했다가 불발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온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이죠. 실적인데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바닥 잡고 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2,600원대 온 것은 저로의 또 매수 기회인데 다시 2,600원에 오면은 또 매수를 해야 될 가격대입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120주선 아래에 있는데 120주선 아래 바로 이 구름층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 자리는 작년도 하반기에 거래되었던 가격대예요. 2,600원대. 그 가격이 앞으로 해서 선행스편으로 끄집어 나온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매물대 지지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매수가 되었던 주 가격이 2,500원부터 2,600원대고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매도를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600원대 매수했던 주체들이 다시 하락을 하면 추가 매수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00원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죠.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바로 이런 자리 3,700원대가 좋은 매도 가격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봉에서 봤을 때의 구름층 상단 바로 이 자리가 매도 대응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2,600원대가 오면 또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됩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제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은 스마트팜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탄소 중립 수혜주입니다. 이전에 주가가 13,000원대 급등이 나왔던 것은 탄소 중립 수혜주로 부각되면서죠. 뒤늦게 상승에 동참했던 종목입니다. 탄소 중립 수혜주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특히 이제 그린이라는 이름 붙은 종목들이 탄소 중립 수혜주로 부각이 됩니다. 그린 플러스라든지 또는 KC 그린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탄소 중립 수혜주인데 자, 그린 케미컬도 탄소 중립 수혜주로 급등이 나왔다가 또 하나의 산을 만들고 빠졌는데요. 매수 주체들은 저가에서 매수하고 올렸다가 매도하고 또 저가에서 매집하고 또 올려서 매도하고 이런 패턴을 계속 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수급은 받쳐주지 않은 것은 좀 부담되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 참여를 안 하고 개인들이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딜 수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림처럼 이평선 다 아래에 있는데 저가에서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만 주봉에서 보게 되면 60주선 하회에 있습니다. 60주선 하회에 있는데요. 여기서 되돌림이 빨리 나오게 되면 이 구름층 이 상단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하지만 60주선 이탈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120주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일봉상에서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잘 나와야 되는데요. 전저점인 9,200원대를 깨면 주봉에서 1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돼요. 여기서 되돌림 했을 때 구름층 상단, 주봉 구름층 상단에서 매도 혹시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 대응 잘 하신 분들은 손절하시고 이제 120주선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여전히 중기적인 매도 가격은 이제 주봉 구름층 상단이고요. 단기적으로 돌렸을 때도 주봉 구름층 상단이 매도 대응할 가격입니다. 왜 자꾸 제가 구름층 상단을 말씀드립니까? 참고하십시오. 대부시스터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구름층 상단을 뚫지 못하고 거기서 꺾이잖아요. 이렇게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증 상단에서 매도 대응으로 안내 드린 것입니다. 다음 이제 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 자, 이 종목은 이제 바이오 종목으로서 항암 치료제 관련으로 완전 관해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죠. 완전 관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한때 29만 9천 원, 거의 30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현재 6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죠. 3분의 1 토막 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4분의 1 토막, 또 5분의 1 토막 나왔겠네요. 30만 원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월봉에서 봤을 때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자리 있죠? 장대 양봉. 그 출발지가 얼마입니까? 48,000원대죠. 48,000원대에서 출발해서 29만 9천 원까지 갔던 거예요. 이제 59,100원인데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시가 부분을 깨면 리스크 관리해야 돼요. 48,000원 부분을 깨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거기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4만 9천원 그리고 5만 9천원 이 사이, 4만 9천원에서 5만 9천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을 지지하며 매물대 지지를 만드는 과정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58,900원이라는 자리, 58,900원은 최저점이죠. 주봉, 월봉, 오늘 바로 최저점을 만든 겁니다. 최저점을 만들었지만 49,000원과 59,000원 사이는 매수 기회라 봅니다. 매수 기회라 보고, 이제 이 자리 위에서 이게 움직이면서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또 상승을 했을 때 61선을 돌파해도 역시 구름층 상단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매도 대응 영역은 바로 이 가격 72,500원부터 75,000원 사이, 이 사이가 오게 되면 매도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이평선은 다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60선, 120선 다 하향을 했어요. 이것을 되돌리려면 거래량이 크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눌러주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N자형 패턴으로서 상승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중요한 건 48,000원을 깨면 리스크 관리, 그렇게 깨지 않고 49,000원부터 59,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반동을 하면서 저점 지지를 하게 되면 1차 매도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가 바로 이런 7만원이 넘는 72,000원부터 75,000원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1차 매도만 알려드린 겁니다. 1차 매도 대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매도로 하지 않고 1차 뭐 절반 정도 또는 30%만 매도하고, 또 저점에서 또 매수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2차 상승 나왔을 때 2차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자, 클라우드 에어,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자, LED 패키지 제조 그리고 LED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임대업도 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적이 잘 안 나오죠. 실적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거고, 외국인과 기관이 선호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는 거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하림이나 그린캐멜이나 케미칼이나 박셀바이오 또 클라우드에어, 이 모두가 이평선 지금 아래에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1,400원부터 1,500원은 매수 영역으로 봅니다. 주봉이나 일봉 모두 봐도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1,400원부터 1,500원 사이는 매수 영역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121선을 뚫고 누르죠. 또 120선을 뚫고 눌러요. 물론 세 번째는 뭐 뚫을 수도 있겠는데, 역시 121선이 계속해서 저항이구나. 뚫고 나서도 2,000원대에 또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2,000원에서 2,100원 사이는 매도 대응을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이렇게 추세를 연결했을 때 이 추세선에 부딪힐 수 있어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가 또 매도 대응을 해야 될 자리일지 모르니까 1차 반등 나왔을 때 1,900원부터 2,100원 사이에서 매도 대응 영역으로 잡고 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하나 계열인데요. 이 회사가 이렇게 좀 아쉽게도 급락이 나왔는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활기를 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매매 비중의 10% 이상, 어제도 16%나 공매도로 진행되면서 이 좋은 주식을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무려 6,500억이나 나왔고요. 시가총액 6조 8천억은 좀 저평가된 부분인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공매도로 주가를 눌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120주선과 240주선 사이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절호의 매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월봉 기준선도 볼까요? 이제 월봉 기준선도 보게 되면 기준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와 있죠. 기준선 그 자리가 33,900원. 이런 자리들을 오게 되면 매수 영역이다 봅니다. 반등 시에는 121선이 내려오고 있죠.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서 이런 자리가 부담되는 자리예요.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매도 대응력은 4만원부터 41,000원 이 사이가 이제 1차 매도로 대응할 자리고,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 공략을 해도 좋은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자리 33,900원이라든지 주봉에서 120주선을 터치하는 자리 32,500원 이런 자리는 매수로 대응할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등 시 일봉 121선에서 1차 매도 대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조 동화원인데요. 국제적으로 지금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사조 동화원은 밀가루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실적주입니다. 영업이익 156억인데 시가총액 1,6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다만 거래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거래가 붙지 않는 거, 외국인 기관이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자, 사조동화원은 주봉에서 봤을 때 60주선을 살짝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이 주봉을 완성하는 날인데 이렇게 되면 120주선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120주선은 지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2년 2, 3개월 정도의 평균 가격이니까 이 자리는 지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120주선이 온다 그러면은 매수해 볼만 합니다. 1,090원, 1,100원 이런 자리 거의 다 왔습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과 20월선이 있죠. 20월선이 1,120원이고 기준선이 1,100 역시 15원에서 20원 사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로 대응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걸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 1,120원 그리고 1,150원 이런 자리는 다 매수할 자리예요. 매수 대응 자리입니다. 반등 시에는 이제 주봉의 매물대를 보고, 주봉 매물대 보이시죠? 이 매물대 자리, 매물대 오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1,150원에서 매수해서 1,400원에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가 붙지 않는 것은 상승 탄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반등 시에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탑 엔지니어링 일봉상에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120월선이 있어요. 120월선은 10년 주가의 평균이죠. 6,700원입니다. 6,700원까지 오면은 정말 좋을 텐데요. 여기로 온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절호의 매수가 기회가 될 거예요. 전저점이 6,800원인데 과연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6,7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 주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빠져주면은. 그런데 안 빠져주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기존에 매수한 입장에서는 추가 매수는 6,700원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반등 시에는 주봉 120주선을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120주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120주선에서 이렇게 매도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120주선은 저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가격대가 이제 8,800원 전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 이 120주선 자리를 보고 1차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원인텍인데요. 서원인텍 이 IT 부품 회사인데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죠. 매출액이 3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인데 휴대폰 부품, 액세서리 제품, 그리고 삼성전자 1차 벤더입니다. 1차 벤더, 휴대폰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N자형 패턴으로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와 직결됩니다. 이 회사의 실적이. 서원인텍은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도 좋고 또 거래량도 크게 발생하고 있어서
상승의 무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121선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1차 매도 대응은 6,900원부터 7,050원 사이, 이런 자리가 1차 매도 대응 영역이 될 거예요. 1차 매도 대응 영역에서 전부 처분하지 마시고 절반만 처분하세요. 절반만 처분하시고 눌러줬다가 다시 갈 때 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 또 갈 수 있거든요. 8,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8,000원 부근이 오게 되면 스윙 패턴으로 해서 매도로 대응할 또 자리라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이제 금호 HT를 보겠습니다. 자, 금호 HT 이 종목 오늘 그래도 반등이 좀 크게 나오네요. 이 회사의 자동 내용을 보면 자동차용 조명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LED 모듈 사업부도 있고 백열전구 사업부가 있습니다. 자동차 2차 벤더에 속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호 HT 오늘 반등이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주봉에서 보면 120주선의 지지를 성공하고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역시 주봉 구름층 상단에서 1차 매도 대응을 해야겠죠. 주봉 구름층 상단. 제가 아까 데브시스터즈의 일봉을 보여드렸듯이 구름층 상단에서 딱 뚫지 못하고 누르잖아요. 주가를 누르는 것처럼 금호 HT도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반등 시에 이런 구름층 상단 부분까지는 올 수 있는데 거기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HMM인데요. 구현대상선 이 종목이 모든 이평선을 하회했어요. 120, 60, 241선 다 하회를 했죠.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월봉 120월선이 강력하게 저항 역할을 한 겁니다. 120월선은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기준선, 월봉 기준선에서 좀 지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20월선까지도 하회할 수 있지만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으려는 모양이고요. 일봉에서 보게 되면 241선을 하회했지만 왼편에 보이는 이 일목균열부 구름층 하단, 이 자리가 바로 지난 3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그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던 바로 그 자리가 25,000원, 26,000원 그 자리예요. 그 자리가 바로 매물대로서 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600원, 오늘 25,600원 형성하는데 어쩌면 이 자리가 저점이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월봉의 20월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2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21,500원부터 25,000원 사이는 매수 영역입니다. 그냥 22,000원부터 25,000원은 다 매수 영역. 여기서 빠져봤자 10%예요. 빠져봤자 10%. 상승하게 되면 또 역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거예요.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빠져봤자 10%.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거의 30%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HMM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엄청 잘 나왔어요. 올해 5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12조밖에 안 되니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HMM 걱정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노릴 자리입니다. 22,000원부터 25,000원, 25,600원 이 사이는 다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자리예요. 그렇게 하고 중기적으로는 주봉을 보고 대응하는데 단기적으로는 121선, 이 121선이 내려오고 있죠. 여기가 저항이 될 수 있으니까요. 121선 부근 35,000원 전후한 그 자리는 또 매도 대응 영역입니다. HMM은 저로의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10종목에 대해서 다 안내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할인 2,600원 부근까지 하락하면 저로의 매수 기회, 반등 시 일본 구름층 상단 매물대에서 1차 매도 대응. 그린케미칼 주봉에서 9,200원 하이면 120주선 또 20월선 가는 그림이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반등 시는 121선 1차 매도 대응. 박셀바이오 월봉 장대 양모 출발진 48,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그 위에서 움직이면 반등 가능성이 있고 반등 시 72,500원부터 75,000원 1차 매도 대응. 클라우드에어 1,400원부터 1,500원은 매수 영역이고 1,900원부터 2,100원은 1차 매도 영역입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120부터 240주선 사이가 매수 영역이고요. 월봉 기준선 지지도 체크하세요. 반등 시는 121선 1차 매도 대응입니다. 사저동화원 120주선과 25월선 지지 가능성, 자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저로의 매수 기회를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반등 시 주봉 매물대 보고 1차 매도 대응. 자, 사저동화원 같은 종목은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를 주는 종목입니다.
탑엔지니어님 120일선 도달 시 절호의 매수 기회입니다. 반등 시 주봉 120주선 매물대 보고 1차 매도. 탑엔지니어링도 정말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실적주입니다. 서원인텍 1차 매도 대응 영역 6,900원부터 1,050원 안내드렸어요. 서원인텍은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상승 탄력을 보여주니까. 금호HT 역시 매수하기 좋은 종목입니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데 주봉 구름증까지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매수 기회. HMM도 역시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22,500원, 24,650원 이 사이에 오면 더 좋죠. 매수 대응 영역이에요. 제가 네모로 표시한 종목은 지금 매수해도 부담 없는 종목들입니다. 하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림, 사조동원, 탑엔지니어링, 금호HT, HM은 지금 매수해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물린 종목, 또 급등한 종목 등등 대응 방법이 궁금한 각 종목들,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린 종목, 급등 종목 등등 대응 방법이 궁금한 각 종목들,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